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이기 컬리니 분들이 일개 투자기를 너무 궁금해하세요. 잘 듣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벌써 우리 콘린이 6주차 그리고 마지막 주에 진입을 했습니다. 시작한 지 정말 며칠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끝이 나다니 정말 비통하네요. 그러나 이제 이미 배우실 거 다 배우셨기 때문에 이제 끝날 때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파이널 자산 배분 그거를 이제 다음번까지 해오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거듭을 하셔가지고 결론이 슬슬 나왔어요. 이제 저희가 뭘 했나요 지금까지? 처음에는 저희 포트폴리오를 먼저 짰었고요. 그리고 뭐 자산 배분 이런 거 말씀하시는 자산 거죠? 배분을 네네. 했었고 예. 그 다음에는 저희가 직접 재무제표. 재무제표랑 그런 걸 배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퀀트까지 돌려봤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퀀트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지표들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배웠고요. 그거를 이제 자산 배분을 배우고 주식 비중을 어떻게 구린지 했으니까 그 자산 배분에 있는 주식 비중을 이 퀀트 투자로 집어넣으면은 뭐 수익도 좋고 MDD도 낮고 뭐 그렇겠다 이런 거를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틀 전에 제가 단톡방에 이렇게 올렸죠. 혹시 이 자산 배분을 하겠다 있으면 올리세요라고 했는데 이미 주말에 때 연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죠? 네. 이번엔 어떻게 연구를 하셨어요? 이번엔 밥 먹다가 이야기하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자기 전에 이야기하고, 일어나서 이야기하고. 와, 대박. 그럼 이제 하루 종일 자산 배분과 포트폴리오 얘기만 하셨군요. 네. 예,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어떤 부부들은 대화가 없다고 하던데 이제 두 분은 투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으니까 너무 아름답네요. 감동의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단톡방에 올리니까 쥐니님이 가장 빨리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심플하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연봉리 수익과 NDD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주셨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네, 처음에는. 맞아요. 처음에 이렇게 주셨죠. 그죠? 네. 그래서 5월, 10월, 11월, 4월 그리고 대하락장 이렇게 구분을 하셨더라고요. 보면은 그 5월, 10월과 11월, 4월이 다른 게 퀀트 비중이 좀 더 높네요. 그죠? 예, 그 주식 비중이 조금 더 높고 그리고 그 대신에 뭘 줄였냐? 그 듀얼 모멘텀과 올레더를 각각 10% 줄여버렸네요. 그죠? 네, 뭐 제가 보기엔 저거 괜찮은 것 같은데 대하락장이 뭐예요, 진짜 근데? 제 기준으로는 네. 그냥 대하락장은 그냥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가 와서 네. 그냥 모든 장이 다 빠지는 네. 그거를 생각을 했고요. 그때는 굳이 저는 욕심을 안 부리고 퀀트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퀀트 비중을 확 줄이고 네. 저렇게 가는 게 어떨까 했는데 작가님께서 그러면 이건 뭘까요? 라고 하시길래 저걸 그냥 넣지 않아도 되겠다. 아니, 근데 사실 저는 그거 물어봤을 때 진짜 궁금했거든요. 근데 도대체 그럼 이분은 대하락장을 무슨 기준으로 대하락장으로 보시는가 뭐 이런 거예요, 사실. 왜냐면 사실 저도 뭐 그거를 뭐 딱 정의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대하락장이라는 게 무엇인가. 근데 사실 그 누구나 지금 이렇게 처맞고 있으면 지금 대하락장이라는 거 느끼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계량화하는가 그게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궁은 아니고 그냥 여쭤보니까 그냥 이제 빼셨군요, 그죠? 네, 뺐어요,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뺐고, 그죠? 경제 위기 거의 없을 거요라고 이제 하시면서 이제 넘어가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제 쥐니 전략은 이제 또 이렇게 이쁘게 엑셀로 또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네. 저게 처음에 드렸던 엑셀 파일이라서 그 후에 또 한번 이게 엎어지는 거죠, 그죠?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이게 두 번째 버전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요 내용을 정리를 하셨는데 대하락장은 이제 빠진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퀀트라는 거는 거기 나온 대로 시가총액 하위 20%로 하고 자본 매출 총이익 매출액 가치 지표가 네. 지금 현재 가치표가 네. 빠져 있군요. 네. 네. 가치표가 뭐가 있었죠, 근데? 여기? 세 가지가 있었는데 PSR이랑 PER? PFCR, PFCR. 예. 그다음 PER. 그쵸. 여기 보면은 이제 퀀트를 쓰실 때 그러면은 지표를 6개 쓰시는 거죠, 그죠? 네, 저기 맞아요. 있는 세 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PSR, PFCR, PBR 쓰시는데 PSR가 뭐예요? PSR은 영업 매출. 매출액. 그쵸. 그쵸, 매출액. 네. PFCR은 뭐예요? 잉여현금. 네, 이형형금. PBR은요? PBR은 자본. 그쵸. P가 들어가면은 다 저평가 지표들이고요. 그 한마디로 잉여현금 흐름, 매출액, 그리고 자본 대비 저평가된 기업들을 사시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플러스 자본과 매출 총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하는 기업을 사시겠다라는 거네요. 그죠? 예. 저는 진짜 좀 신기했던 게 이 자본 성장률, 이거 저는 안 먹히는 줄 알았는데 또 돌려보니까 진짜 된다는 거 보고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사실 PE 지표를 중에서 어떤
지표를 하든 보통 잘 나온다. 그리고 성장률도 어떤 걸 하든 보통 잘 나온다라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저는 그냥 다 무조건 95점 넘는 전략이라고 그냥 보고 싶습니다. 저는. 저게 백테스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 6개 돌려보니까? 6개를 다 돌렸을 때 분봉리 수익률이 50이었고 MDD가 53 정도 나왔다. 오, 네네. 그러니까 50%짜리 전략이었네요. 그죠? 그 6개 지표를 섞어도 이제 복리 50% 정도 이제 나오는 것 같고 요 퀀트는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죠? 여기에. 그죠? 네. 또는 여기에 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그 이쪽에서 좀 이제 막대한 수익을 땡기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이제 MDD가 너무 커지지 않게 방어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그 요거만 하면은 MDD 50% 얼어 터지니까요. 근데 여기서 끝이 또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또 계속되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런 걸 여쭤보셨더라고요. 근데 이 질문이 처음에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이 질문을. 제가 네. 아까 그 앞에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네. 5월에서 10월은 올해더 듀얼 VAA를 30, 30, 30으로 가고 네. 11월에서 4월을 퀀트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올해더에서 10을 빼고 듀얼에서 10을 뺐는데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올해더가 원래 리밸런싱이 연 리밸런싱이잖아요. 네. 근데 퀀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기 리밸런싱을 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저기서 10을 옮기게 되면 올해더도 똑같이 분기 리밸런싱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 작가님께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분기가 돼버린다라고 하셔서 그냥 올해더는 픽스로 가는 걸로 최종적으로는 바꿨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30은 계속 30으로 가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네. 요 30은. 네.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반기 리밸런싱 하는데 저 사실 반기 리밸런싱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면 4월 말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시작을 했다가 6개월 동안 이제 포트폴리오가 뚝뚝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뭐 예를 들면 이제 요 1억이 2억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2억을 이제 20, 20, 30, 30으로 다시 재분배하는 거는 저는 사실 나쁘지 않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 나왔네. 원래다 주식 비중을 퀀트로 돌리면은 미국 퀀트로 돌리는 것도 고민 중입니다. 예, 그건 또 시간 내서 때로 백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참고로 퀀터스 이제 되더라고요. 미국도 돼요, 이제. 네. 미국도 다 되고요. 수수료도 제대로 반영이 되었고 거기 뭐 데이터가 좀 이상했는데 데이터를 다시 다 갈아 껴버렸어요. 예, 그래서 요번에 그 다음에 다시 돌려보니까 좀 멀쩡하더라고요, 보니까. 퀀트는 한국 주식 그리고 미국 퀀트, 한국 퀀트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재이구나 하고 네,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네, 그럼 여기 있는 올레더 요거의 주식 비중을 미국 퀀트로 돌리시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한국 퀀트로 이제 돌리신다는 거죠, 그죠? 네, 저기서 퀀트라고 언급을 한 거는 네. 전부 한국 퀀트로 돌리는 그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요게 코리안이죠, 그죠? 네, 코리안. 그리고 네네. 앞에 있는 이제 MDD 낮춰줄 아이들. 네, 저 아이들은- 올레더 듀얼 모니터 V. 네. 저 아이들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돌릴 계획인데 네. 그래서 이제 올해더에서 주식 비중을 미국 주식으로 퀀트를 하면 어떨까 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듀얼 모멘텀 VA는 그냥 이제 글로벌 ETF로 그냥 돌리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쥐니님의 전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데니님의 전략이 나오는데 저는 이 엑셀표를 보고 처음 멘붕이었거든요.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예. 근데 여기 오른쪽 하단에 살짝 좀 적혀 있더라고요. 여기 네. 그 데니 전략 최종이라고. 그래서 이제 언더스투드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도 이제 VA, GTA, 올레더 현금 해가지고 100%를 채우면은 이제 알로케이트 스마트 상에서는 복리수익 22.4에서 MD가 8.9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 데니저의 최종 좀 더 큰 화면으로 가져왔는데 근데 이 중에서 지금 VA에서 선진국이나 개도국 주식에 투자할 경우 한국 퀀트 투자를 하는데 한국 퀀트 투자는 또 이 방식으로 하시겠다라고 나온 게 맞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잠깐만. 근데 한국 퀀트 투자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요 100개 중에서? 이거 대신? 이거 대신? 네, 맞습니다. 네, 네. 우선은 제 계획은 우선 올레더는 K 올레더로 저희가 그쵸. 하려고 우리 생각을 K 했고요. 하세요. 그죠? 네네. 아무래도 달러보다는 하나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K 올레더에서 한국 비중과 미국 주식 비중이 있는데 반반이잖아요. 네, 반반을 그게 17.5%씩 아마일 건데 네. 두 개를 각각의 미국과 한국 퀀트로 우선은 들어갈 예정.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를 하신다는 거죠, 그죠? 네, 이거. 그래서 퀀트는 총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10.5% 기본적으로 항상 10.5% 항상 들어가고 올레더의 그죠, 네. 주식 비중이 10.5%고요. 예. 총 자산의 비중에서 그죠. 10.5%가 네. 항상 퀀트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VA에서 스파이는 웬만하면 그냥 스파이로 가려고 하고요. 스파이는 스파인데 이 선진국, 개도국 따위는 이제 그거는 한국 퀀트로 돌린다 이거죠, 네. 그죠? 네, 네. 굳이 선진국보다 솔직히 우리나라 주식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펀트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나오면
우리나라 폰트로 돌릴 예정이고 네. 우선 GTA는 그냥 그대로 네. 달러화를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그냥 돌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 네네네. 자, 근데 그러면은 콘티 비중이 어떻게 10.5에서 50.5가 돼요? 왜냐면 지금 그러니까 얘가 10.5고 그 얘가 30 맥시멈도 40% 아니에요? 아 근데 총 현금 저번에 네. 제가 그 아, 다음 페이지를 보면 다음 11월하고 4월은 아, 네네네. 그 아, 나머지 예. 10%의 현금을 콘트로 돌릴 예정이고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우선 여기에는 현금을 10% 정도 가져간다고 우선 써놓긴 했는데 예. 우선 제 계획은 저 현금 10%를 그때 상황에 맞춰서 약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투자 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거. 네네. 네 그런 예. 거라든지 아니면 3배짜리 뭐 레버지를 확 쓴다든지 아, 그런 네네네. 식으로 해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때 이제 그 부부의 평안이 지속되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네네. 네. 아 그래도 이러도 10%니까 아, 그런가요? 저는 제 사전에 잃는 건 없습니다. 쥐님 사전에 잃는 것 따위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투자를 하면서 잃은 적은 없습니다. 아직 지금 현재 마이너스지만 아, 매도를 아, 누르지 그렇죠.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가지고 계신 그 31개 친구들은 아직도 지금 살아있는 거군요. 저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 살려낼 겁니다. 아, 아이들이 살아날 겁니다. 네. 근데 혹시 아이들을 이번에 고아원에 갖다 준 다음에 새로운 아이들 입양하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네네네. 순간이 이제 왔는데 예. 저희가 마지막 시간이니까 예.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네. 저거를 저희 시드머니만 가지고 우선 할지 아니면 그 아이들을 없애고 할지 그렇죠. 거기 있는 돈까지 다 합해서 할지 그거를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아직 결론을 못 내렸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네. 많이 더 빠졌어요. 그래서 참고로 그건 저랑 전혀 관계가 없는 네, 부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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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첫 시간 5주 전보다 더 빠져서 5주 전에는 사실 화가 나 있었는데 네. 그냥 같이 가야 할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좀 이쁜 새로운 아이들을 다시 이제 키우시는 게 어떨까요? 네. 네 그거를 이제 결단을 내려야죠. 알겠습니다. 네. 제가 7월 말에 또 찾아올 건데 네, 그때 한번 얘기를 또 한번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이기 컬리니 분들이 일개 투자기를 너무 궁금해하세요. 잘 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네. 저는 지금 거의 똔똔이에요. 4,500만 원 투자했는데 지금 4,500만 원이래요. 그리고 선저하라고 하신 건 선저 안 해서 걔네들 폭망이고요. 이분도 본인 종목도 있었거든요. 근데 1월에 시작했대. 네. 커스피 2,700대쯤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2,300대니까 그쵸 처음엔 좀 올라서 플러스였는데 네. 그 후 6월에 한 방 맞았군요. 근데 3천만 원을 미국에 투자해서 그런지 똔똔인 것 같습니다. 달러 환율 때문에요. 걔네들도 사실은 마이너스긴 한데 그 워낙 금액이 같대요. 그 달러화가 올라가가지고. 네. 근데 사실 그것도 자산 배분에 사실 세트메니로 포함이 된 거 맞거든요. 사실 근데 6주 내내 궁금하셨대요. 이분이 지금 1,500을 하셨는데 한국 주식 마이너스 50, 미국 주식 마이너스 250, 금 플러스 60인데 달러 환율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네.